5나노하고 4나노 수율이 누가 엇비슷해지냐 아니면 수율 격차가 벌어지냐 이게 중요했는데 3나노부터는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약간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서 고객을 뭔가 이렇게 유치하는데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 TSMC의 코어스를 대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삼성이 이번에 그 파운드리 행사에서 이제 2나노까지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오픈해 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그 선단 공정, 자동차 반도체 선단 공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겠죠. 여기서 물량이 빵 터지면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잘하면. 대외적인 변수는 삼성 입장에서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쇼티지예요. 지금 그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2.5D 구조의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지금 쇼티지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TSMC 코어스 캐파가 월 17K였어요. 웨이프 기준으로 17,000장. 이게 내년 말이 되면 80K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본 5배가 늘어나는 거죠. 2년 사이에. 그렇게 해도 지금 쇼티지예요. 그렇게 해도 엔비디아 물량도 다 못 쳐내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쇼티지가 이어질 거라고 TSMC 사장이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여기 엔비디아 물량도 넘치는데 다른 AI 반도체 생산해야 되는 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번호표 뽑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삼성 쪽으로 오는 업체들이 생기죠.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지멘스, 독일 지멘스가 자기들 서버 칩을 삼성전자의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와 2.5D 구조의 아이큐브, TSMC 코어스하고 같은 기술이죠. 그걸로 해서 이제 의뢰를 했다라고 하고,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던 업체들이 점점 더 이제 삼성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HBM도 마찬가지예요. HBM도 지금 하이닉스가 열심히 캐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 팹에다가 뭐 2~3배씩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 늘어나는 속도가 수요를 못 맞추죠. 쇼티지죠. 생각해 보세요. 코어스가 기본적으로 5배가 늘죠. 5배가 늘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도조 칩 같은 거, T1, D1이라는 칩도 기본 HBM이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쓰는 데는 기본적으로 2.5D 구조의 HBM을 씁니다. 그러면 TSMC 물량만 5배가 늘어났는데 HBM의 공급이 되겠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하나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잘해주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거는 쓰려고 그럴 거예요. 고객사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품질이 안 나온 거, 수율이 안 나오는 걸 쓸 수는 없죠.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어떤 경쟁력이 달려 있는 겁니다. TSMC는 업황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좋아졌습니다. 아마 4분기는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TSMC가 이야기했는데, AI 수요는 계속 좋다. 매우 좋다. AI라는 거는 결국 엔비디아 칩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선단 공정 수요는 굉장히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좀 달라진 거는 그동안에 5나노 쪽에 이제 수요가 좀 부진했었는데 5나노 쪽 수요도 올라왔다. 지금 5나노 쪽 수요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칩 기다리다가 H백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자체 설계하자. 라는 물량들이 5나노 쪽으로 좀 일부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LP 쪽에 물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7나노 쪽은 아직까지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TSMC가 어떤 일을 했냐면 5나노에 있던 EUV 장비를 3나노로 전용해서 썼어요. 5나노 쪽이 워낙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근데 지금 5나노 쪽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선단 공정 수요는 아직까지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선단 공정보다 약간 차선단 공정 있죠. 7나노에서 뭐 10나노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부진하다라는 거죠. 그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올라오는 속도가 늦다. 그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못했던 거고,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이 더디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 수요 이슈인 거죠. PC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다른 이런 뭐 가전류의 이런 칩들의 수요가 아직까지는 4분기까지는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경쟁 포인트는 선단 공정이었거든요. 그래서 5나노하고 4나노 수율이 누가 엇비슷해지냐 아니면 수율 격차가 벌어지냐 이게 중요했는데, 3나노부터는 그런 것들 조금 이제 약간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3나노
수율이 꽤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 TSMC가 3나노 수율이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애플의 A17 프로를 양산하고 있는데 수율이 55%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같은 경우는 50% 후반대에서 6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수율은 의미 없는 수준까지 왔는데, 물론 다만 삼성은 이제 기존의 프로세서류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국산 비트코인 채굴 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수율 이슈는 4나노, 5나노에 비해서 좀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파운드리 입장에서 고객을 뭔가 이렇게 유치하는데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에요. 지금은 코어스라는 그 TSMC의 코어스를 대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SMC의 코어스,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삼성의 iCube라는 기술을 양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팹리스 고객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발길을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작은 기업들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제 자동차의 어떤 모빌리티 혁명이 이제 점점 가시화될 거예요. 내년부터. 왜 그러냐면 2025년부터 지금 자율주행차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나오죠. 기존의 레벨 2하고 레벨 3가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 우리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벨 2는 운전의 주체가 사람이고요. 이런 디바이스, 자동차의 디바이스는 사람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ADAS라고 하죠. 근데 레벨 3부터는 운전의 주체가 기계고요. 사람이 보조가 되는 거예요. 레벨 3, 4, 5 이렇게 가면 그렇게 가는 건데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집니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는데, 그러려면 자동차에 굉장히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해집니다. 기존에는 그냥 MCU라는 그냥 뭐 80나노, 90나노 수준의 아주 저사양 반도체가 쓰였다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의 FSD 같은 칩,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칩들이 지금 테슬라도 지금 FSD 같은 경우 14나노인데 조만간 7나노로 되고 이제 5나노까지 내려오는 거고, 삼성이 이번에 그 파운드리 행사에서 이제 2나노까지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오픈해 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그 선단 공정, 자동차 반도체 선단 공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TSMC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거는 모바일 AP예요. 스마트폰 시장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지만 Q 물량이 많은 거는 결국 그죠? 모바일 AP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TSMC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팹이 부족한데 자잘자잘한 물량 받아줄 여유도 없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삼성은 2등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대응을 잘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업체들하고 레퍼런스 쌓고 관계를 쌓고 하다가 여기서 물량이 빵 터지면 삼성이 이제 여기서 기회를 잡겠다. 그래서 2025년, 6년쯤에는 파운드리 전체 물량의 절반을 비모바일, 특히 모빌리티 쪽에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혁명 쪽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기회를 잡겠다. 모바일 혁명에서는 TSMC가 가장 수혜를 받아버렸죠. 왜냐하면 예전에 PC 시대 때는 프로세서라는 게 범용이었잖아요. CPU, GPU라는 범용이었는데 이게 주문형으로 바뀌면서 TSMC의 파운드리가 굉장히 수혜를 본 건데 거의 독식을 한 거죠. 자, 이제 그러면 AI 혁명, 모빌리티 혁명으로 가면 뭐가 바뀌냐? 똑같아요. 프로세서가 주문형으로 되고, 자,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메모리도 주문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잘하면. DS 부문이 이제 감산하는 거는 결국 D램보다는 낸드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낸드 플래시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 없다 라고 어설프게 치킨 게임 하다가 이제 지금 그 후과를 다 지금 독박을 쓰는 형국이고요.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는 감산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기존의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을 하면 이게 캐파가 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자연 감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산하기 굉장히 편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DDR4에서 5로 교체되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DDR4 생산을 줄이고 5로 빨리 전환하는 그런 게 됐는데, 낸드 플래시가 정말 골 때리는 거죠. 낸드 플래시는 그런 식으로 자연 감산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생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이 거의 낸드 플래시 50%까지 감산을 하겠다. 원래 처음에 20% 이야기했다가 30% 이야기했다가 지금 50%까지 막 이야기하니까
현물가가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가 원래는 정말 이제 답이 안 보인다, 천수답이다 라고 했는데 삼성이 저렇게까지 감산한다 그러니까 당초 4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폭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원래는 한 8에서 13% 정도 올라갈 거다, 트렌드 포스에서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는 13에서 18%까지 늘어날 거다,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AI 혁명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퉁쳐서 AI 혁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생성형 AI 수요는 대부분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쪽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오픈 AI, 챗GPT 뭐 이런 쪽에 이제 지금은 AI가 언어를 학습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를, 텍스트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이제 멀티모달을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멀티모달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오감처럼 텍스트도 하고 소리도 배우고 시각도 배우고 나중에는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처럼 AI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에 뭐 이런 오감을 배우고 사람의 말을 배우고 하죠. 자, 멀티모달로 지금은 데이터 트레이닝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수요가 나올지가 또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뭐 언어 배우고 멀티모달 배우고 끝이냐? 그게 아니죠. 아기가 그러면 말 배우고 엄마 아빠 하다가 말 배우고 하면 뭐 합니까? 이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죠. 자, 운동지능을 배워야 돼요. 운동지능, 그죠? 그러니까 운동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이 뭐 이게 육체만 단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뇌도 같이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운동지능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모빌리티 혁명, 로봇 혁명,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그 운동지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동차라는 바디가 생긴 AI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그거에 대한 운동지능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 시장이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따라서 굉장히 AI 혁명이 길어질 수 있고 거기서 하이닉스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지금 초창기처럼 계속 압도적인 위치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그 경쟁력이 약간 훼손되면서 경쟁사한테 따라잡히느냐 따라서 이제 향후 받을 수 있는 밸류가 달라지겠죠.